예,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. 의사가 된 이후 정신과를 전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정신과 중에서도 소아정신과를 전공을 해서 이후에 길병원에서 조금 근무하고 한림대학에 있다가 94년도부터 한양대학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소아정신과 진료와 교수 노릇을 하다가 한 25년 했죠.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발생할 때 정년퇴임을 했습니다. 그동안 여러 가지 아동들의 정신병리에 대한 것들을 주로 ADHD, 자폐, 그 다음에 학교 정신보건 사업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. 지금 현재 정년퇴임 이후에는 서초동에 동심아동연구소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개인 연구, 강의, 강연, 그 다음에 또 한양대학하고 디지털 융합학과라 그래갖고 의료와 공학이 만나는 그런 연구들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정신과를 우선 할 때 사실 70년대 말 80년대만 해도 정신과가 별로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이거 미친 사람 보는 거 아니야? 이랬던 데거든요. 그런데 호기심이 많아서 저는 호기심이 많거든요. 그래서 남들이 안 한, 잘 모르는 정신이라는 데 가보자. 그러다가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된 이후 소아정신과는 그 당시에 또 미개척지였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정신병이 있단 말이야? 그럼 그거 도대체 뭔데? 이러고서는 시작을 해서 사실은 그런 미지의 세계를 한번 가보자. 그런 호기심 때문에 소아정신과를 하게 됐습니다. 한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. 그래서 아마 6살이었던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한 1년 이상 이 아이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해갖고요. 부모님은 사실 잘 모르고 계셨어요. 집에서는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. 그러다 이제 뒤늦게 아시고서는 이제 저한테 와서 놀이치료를 그 당시에 했었죠. 그런데 참, 한 아이가 오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놀이치료를 한다고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는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제가 한 30-40분을 저 혼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. 그걸 매주 하면서 내가 정신과 전문인데 교수님인데 내가 정말 이 길 계속 해야 되나 속으로 이제 그만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애가 집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. 참 아이러니였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몇 달을 그러고 했는데 천천히 애가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돌아앉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저하고 같이 놀이를 하게 되고 함구증이라는 게 흔하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. 그 당시에 제가 그 아이를 겪으면서 이제 내가 함구증 아이는 절대로 진료 안 한다.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함구증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마침 그때 아이들 약도 같이 쓰면서 훨씬 빨리 좋아지고 이러면서 참 많은 함구증 아이들을 진료하게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걸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났던 아이지만 저를 가르쳐준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커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. 그 ADHD가 이제 핵심이 아이들 산만하고 나대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. 아이들이 결국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만 말 안 듣는다, 말썽쟁이다 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아이는 공부를 해요. 노력도 해요. 하는데 성과가 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. 딴짓하느라고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 그거 이제 커나가면서 누적되다 보면 나쁜 아이, 말썽쟁이, 학교에 적응 못하는 부적응아, 이제 이렇게 되고 아이 스스로는 나는 해도 안 되는 아이,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맨날 손가락질을 받고 나쁜 놈 취급받고 뭘 해도 제대로 못 해내는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나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. 글쎄요, 참 유아들한테서는
발견하기가 참 어렵고요. 정확하게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게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야 좀 이렇게 규칙도 많아지고 또 과제, 학습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그런 틀의 아이들이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그게 조금은 느슨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렵긴 한데 우선은 아이가 좀 제 시간에 따라하지 잘 못한다든지 너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활동량이 너무 많다든지 또 분노 발작해서 참을성이 없어서 분노 발작을 많이 일으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이 아이가 참을성이 없고 집중력이 없어서 이런 아이인지 아니면 지적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아마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경우에 이제 집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를 하나, 둘 보시는 거고 어떤 구조화된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얘가 조금 나대기는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어 이러는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오게 되면은 좀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규칙도 있고 약간의 과제도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는 좀 이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래서 서로 오해를 하는 수가 많으세요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부모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 뭐 얘가 ADHD 같습니다. 뭐 어디 가서 뭐 진단을 받아보세요.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.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걸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납득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고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제 정년퇴임 앞두고 한 10년 전쯤에 뭘 어떻게 준비하나 그동안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다른 활동을 못했는데 좀 건강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헬스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좀 있으면서는 성악 공부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. 두 가지를 하고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,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시간 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그 두 가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너무 남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남들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기보다 불행해지는 수가 더 많습니다. 그리고 특히 나보다 잘난 사람들, 돈 더 많이 잘 버는 사람들,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자꾸만 하면 열등감밖에 생길 게 별로 없고요. 속상함밖에 별로 생길 거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의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거기에서 행복하실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훨씬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실 수 있고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. 예,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주변에서 이제 요새는 너무 주변에서 뭐 SNS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이런 것들 가짜 뉴스에서 남의 말들, 남과 비교하는 거 우리는 예전에는 사실 남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요새는 너무 많은 정보나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남의 말을 너무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해 나가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또 우리 유튜브에 아마 여기 영유아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우리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잘 돌보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 교사와 부모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건가 또 어려움이 있을 때
비난하지 마시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서 그런 것들의 어떤 팁을 얻으시고 그런 것들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다음 때 혹시 성악을 혹시 들어봐야 될까?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.